예, TOC-FE 생각도구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구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먼저 정의부터 좀 내려놓고 이야기할 텐데요. 골드넷 박사님이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인데,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역할 중에 뭐냐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집중 관리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리더의 역할은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what to change, 그러니까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변화 포인트를 잡는 거죠. 저희처럼 이제 액션 러닝을 한다든가 디자인 싱킹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를 찾고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를 변화시켜야 될지를 장소를 정하는 것, 문제 발견의 해결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 문제인지 찾는 것, 이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을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찾았으면 to what to change, 어떤 모습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거 해법이 도출입니다. 해법 도출. 변화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 액션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까지만 하면 그냥 뭐 컨설턴트겠죠. 그러니까 답을 주는, 여기는 이 회사의 문제는 무엇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풀어보십시오. 답을 주는데, 실제 리더가 돼서 이거를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액션 실행가로서 더 how to cause a change, 어떻게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집중하는 것이 리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반복해서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리더인데, 이걸 잘하려면 리더가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량을 잘 갖추기 위해서 핵심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TOC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할 것은 TOC for Education이라서 TOC-FE라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TOC의 한 모듈인 Thinking Process의 그 교육용 버전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TOC-FE는, TOC가 이제 제약 이론이라는 뜻이고 FE는 for Education, 교육 환경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싱킹 프로세스라는 툴이 컨설턴트 도구로서 너무 좋은데, 이거를 잘 살펴보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도 쓰면 좋은가 봤더니 교육용 교재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교육용 교재.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거를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내는 도구로서 TOC-FE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TOC-FE는 어떻게 보면 이게 컨설팅 도구라기보다는 교육용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교사들, 교수들, 또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 TOC-FE 기법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툴이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가 있고 목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이제 첫 주에는 오늘이죠. 이제 구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가지,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목표나무,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것은, 수많은 이제 지구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뭐 모든 조직에 다 갈등이 있고, 내적 갈등도 있고, 조직 간의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인데, 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답답한 딜레마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가 이제 구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위기고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요. 내가 있는 조직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현실을 보면 복잡하고 답답하고, 꼭 그 삶은 고구마를 하나 먹어갖고 목이 탁 막힌 상태인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시키는 것이 위기 대응, 가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요 두 번째 요건데,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비전을 세웁니다. 올해가 연초잖아요. 2021년도만 연초인데, 연초가 되면 또 뭐 하냐면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갖고 싶어. 올해는 꼭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올해는 꼭 반드시 100억대의 매출을 올려야지. 올해는 반드시 뭐 결혼해야지. 수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 그 사이에 세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근데 요걸 잘 살펴보니까 그 리더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 유형이 거의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조직 내에 직면한 문제의 요 세 가지 하나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든지, 현재 상황에서 위기를 직면했는데 위기를 돌파해낸다든지, 아니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달성하도록 추진한다든지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요 정도의 해결 역량만 있으면 충분한 리더로서 역량을 갖춘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첫 번째 갈등 해소와 구름은 이제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주장이 있고 A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대립되었고 딜레마 같은 상황일 때 이때 이거를 좀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의 배경 이론이 뭐야?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근데 사실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공동체 내에서 나 잘 되자고 우리 조직 잘 되자고 그런 주장을 A 안 주에 안 내는데 그게 좀 대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같은 공동체가 아니면 같은 조직원이 아니면 같은 나라의 국민이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너는 너고 남은 남인데 왜 대립을 하냐. 근데 하나에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목표 하에 보면은 이 공동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다 보면 서로 딜레마 같은 상황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툴킷이 구름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 두 번째 위기 대응과 가치는 현실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었어요. 그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향후에 1년 뒤에, 6개월 뒤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있었던 요 일로 말미암아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면 긍정적인 효과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예측하는 도구로 이제 특히 가지, 브랜치라는 이제 툴킷을 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행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6개월이고 1년 뒤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게 이제 브랜치라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나무예요. 목표나무. 1년 뒤, 아니면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떠한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근데 10년 뒤에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럼 당장 올해는 그 꿈을 이루기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 액션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이제 목표나무다라고 돼 있고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간 목표, 두 번째 목표, 이제 세 번째 목표, 네 번째 목표 이걸 차근차근 밟아 올라갔을 때 내가 원대한 꿈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이 세 번째 툴킷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탁 내립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대안을 막 내립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히 첫 번째 출발점은 논리적 사고로 상황들을 따져보고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액션을 하고 여기에 수많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섞여지면 논리와 창의가 섞였을 때 진정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TOCF의 구조입니다. 우리 논리적 사고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특별히 논리적 사고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번 세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할 것은 이 논리적 사고를 좀 체계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 툴킷 구름, 가지, 목표나무 요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액션 러닝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배우고 하다 보면 이게 창의적 사고를 하는 법들을 많이 배웁니다. 아이디에이션 하는 법들을 배우는데 여기다가 아이디에이션 하는 법을 추가하면은 논리적 사고 플러스 창의적 사고가 합쳐져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죠. 이제 갈등의 어원이 이거인지 몰랐어요. 갈등의 갈이 칡나무고 등이 이제 등나무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줄기처럼 꿰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칡나무랑 등나무가 서로 엉켜서 올라가면 절대로 이게 풀릴 수 없는 거랍니다. 갈등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대립되는 구조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 내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목표와 이해관계가 달려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흔히 많이 봅니다. 이제 정치 세력에서도 볼 수 있고 조직 내에서도 좀 A파, B파 뭐 나눠갖고 싸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도 하죠.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슈는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출발점은 내적 갈등이 많습니다. 판단의 어려움. A를 하면 B가 안 좋을 것 같고 또 C를 하자면 또 A가 안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은 좋은데 뭐 또 의사결정에 힘든 거죠. 아,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규 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갈등 해소 도구로 쓸 수 있겠고요. 외부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집에서는 이제 아내와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조직 내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와 경쟁자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갈등의 대부분은 내 주장을 따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를 가진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이죠. 예를 들입니다. 내적 갈등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죠. 길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를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참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니까 좋겠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이런 갈등이죠.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의 거지 근성을 키워주고 해서 더 나빠지는 거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야. 돈 오히려 일자리를 주는 게 맞지. 이게 이 말도 맞잖아요. 아, 당장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주는 것도 많고 주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러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을 일으키죠. 이게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내적 갈등입니다. 내부적 갈등입니다. 외부적 갈등도 있습니다. 흔히 보는 과제죠.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지역 주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합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경상대 옆에 그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래 도시계획상으로 거기에 대거의 그 산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다 대형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공청회를 거치면서 환경단체의 반대가 승낙이 돼서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 계획안이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게 보면 모든 그런 정책 이런 걸 할 때 이게 반대되는 입장과 또 찬성하는 입장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원전을 또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까지는 원전 축소를 하면 안 된다. 원전을 더 확대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제 요번에 정부 들어와서는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 더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치밀하게 갈등이 돼요. 진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축소를 넘어서 폐기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원전은 우리나라의 먹거리인데 이거를 축소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막 갈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럴 때도 이제 TOCFE를 특히 우리 구름을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름의 구조는 이제 크가지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트입니다. 원트 요망사항. 요망사항을 바로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대립하는 양쪽 주장입니다. 표현 방식이 어떠냐? 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뭐뭐 하길 원한다. 이게 원트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요망사항이 여기 딱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요망사항은 그렇게 주장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배우 설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러니까 양쪽 주장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 표현 방식은 뭔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는 원전을 폐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나는 원전을 폐지기를 축소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원전은 더 확대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 B, C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 이유를 해당하는 것들이 요 부분이다.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필요, need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상반부에 있는 주장이나 이 하반부에 있는 주장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조직이나 아니 예를 들면 거지한테 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나도 나의 몸을 이루는 한 구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도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 우리 마을 잘 되자고, 나 잘 되자고, 우리나라 잘 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게 적는 것이 이제 A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통의 목표 하에 다 모여서 이런 동기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양쪽의 문제를, 양쪽의 주장을 뛰어넘는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름이다라고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스, 요망사항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 내가 당장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행동 판단들을 적는 거고, 또 상대방의 원한 행동 판단 이렇게 적습니다. 적을 때 어떻게 적냐? D와 D 프레임, 이게 뭐죠? 인용부호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요 어토스트로피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프레임이나 프라임. 그래서 D 프라임 이렇게 적습니다. 어디 이렇게 적냐? 요 D와 D 프라임 이렇게 적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겠고요. 요망상의 앞단에 있는 BC에 해당하는 이제 필요, 니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요망사항을 충족하는 그 배경이 뭐냐, 이견이 뭐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요망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뭐뭐하기 위해서이다.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적어주는 란이 이 란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통 목표는 이 갈등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적는 거고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상태, 이 우리가 조직, 내적 문제, 이게 일단 긍정적인 상태로 적는 거고요. 서로 갈등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같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적는 것이 요 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책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요 예제입니다. 요 예제는 되게 중요한 예제이고요. 이 책의 후반부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영순이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송년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순이는 아빠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허락하면서 너무 늦으면 교통편이 끊어지니 10시까지는 귀가하라고 하는데 영순이는 친구들 사이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파티 조정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티는 12시쯤 끝나는데 2시간이 비는 거죠. 그쵸? 12시에 끝났는데 10시 나가면 좀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12시쯤 끝나게 돼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파티 끝까지 참여하는데 자기만 부모님 때문에 파티 중간에 나온다면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생겼습니다. 근데 파티를 끝까지 참석하고 오고 집에 온다면 자정을 훨씬 넘기기 때문에 또 아빠가 염려하실 것 같습니다. 차편도 없고요. 요거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이죠. 이게 엘리 골드랩 박사의 더 골이란 책의 버전을 우리가 지금 교과서 삼고 있는 요 책에서는 한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각색을 좀 했어요. 이게 책 26페이지 나오는 사례입니다. 요거를 이제 도표로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 아빠 측과 딸 측이 이렇게 쫙 갈립니다. 아빠 측이 이쪽이고요. 딸 측이 입니다. 요 문장을 그대로 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빠의 주장 뭐냐면 딸은 10시까지 귀가한다. 이게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딸의 주장은 뭐냐면 딸은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한다. 이겁니다. 이게 둘이 대립이 돼요.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딜레마,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아빠가 왜 10시까지 귀가해야 되냐 그 이유, 필요를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딸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시 넘으면 교통편이 끊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10시 전에 귀가해야 되는 게 아빠의 주장이고요. 딸은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딸이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12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요 둘 사이에는 대립되는 게 맞는데 요 BC로 오면은 대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딸이 안전 보장 받는 거와 딸은 친구들한테 인정. 그러니까 안전 받으면서 안전도 보장되면서 친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동기에서 이런 D 프라임이 나왔는데 사실 동기로 보면은 그렇게 대립적인 관계도 아닌 것 같고 이 두 관계 아빠나 딸이나 이거를 대화를 나누는 입장이면 서로 남남이면 이런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아빠와 또 사랑하는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만약에 딸이 아빠랑 좋은 관계를 지내지 않으면 아빠가 뭐라든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대로 가겠죠. 근데 아빠나 딸이나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적는 순서를 보면 제가 1번 얘기했고요. 이게 아빠 측의 주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의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측의 배경 이유 그 다음에 딸 측의 배경 이유 네 번째를 적었죠. 그리고 아빠 측과 딸의
공통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렇게 적는 이런 순서대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이 뒤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이 순서대로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12시 딱 대립이 됩니다. 야, 근데 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10시 따르자니 딸이 울고 딸의 의견을 따라서 12시에 따르자니 아빠가 울고 그러면 중간에 타협을 보통 하죠. 야, 우리 중간에 11시쯤 귀가하는 건 어때? 사실 다 불만이죠. 아빠는 10시면 착 끊기는데 12시에 파티가 안 끝났는데 그래서 타협안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 번째,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 원인에 해당한 말을 적자. 말은 제가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위해라고 이유를 적어줬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원인 안에는 그 이유를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을 했잖아요. 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0시까지 기한다. 위해서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기록할 때는 여기다 때문에 위해서는 말을 적지 않고 그냥 문장,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단문으로 적습니다. 딸의 안전을 보장한다. 10시에 귀가한다. 묵묵하다며. 그다음에 친구와 우정을 나눈다.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한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D와 D 프라임 사이에 명백히 대립된 주장인가. 그러니까 명백히 대립이 돼요. 대립이 되잖아요. 두 개, 이걸 택하면 이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걸 택하면 위에를 버릴 수밖에 없는 대립 관계입니다.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B와 C는 명확히 긍정적인 욕구인가. 잘 보니까 10시까지 오라는 것도 딸의 안정을 보장하는 아빠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12시까지 놀겠다고 하는 것도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는 요 문제가 있으니 인정받는 요 문제가 있으니 다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읽는 거는 이렇게 읽는데 이거는 검증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왜 읽어보는 게 좋냐면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이 어색함을 없애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순서예요. 읽는 순서. 자, A 하기 위해서는 B 해야만 된다. B 하기 위해서는 A, D 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순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딸의 안정은 보장되어야만 한다. 말이 되죠. 가정생활을 보려면 딸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이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말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딸의 안정에 보장되기 위해서는 딸은 10시 전에는 귀가해야 한다. 말 돼요. 왜냐면 늦게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교통편도 끊기는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라인을 가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딸은 친구들한테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쵸. 딸이 친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하면 맨날 집에 와서 울고 뭐 속상해 그럴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으면 딸도 행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왕따 당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말이 돼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딸은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딸은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해야만 한다. 그렇죠. 친구들의 그 분위기인데 친구들한테 어울려야 되잖아요. 파티인데 그것도 우리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송년 파티에 자기만 빠지면 또 인정받기 쉽지 않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딸은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해야만 한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D와 D 프라임이 양립할 수 없다. 보겠습니다. 딸은 10시 전에 귀가한다. 딸은 12시까지 파티 참석한다. 이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요 5단계에 걸쳐서 다 읽어봤더니 말이 돼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선으로 되는 화살표,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 D 하면 C 하기 어렵다 돼 있죠. D와 C입니다. 그러면 딸이 10시 전에 귀가하면 딸은 친구들이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죠. 10시 전에 미리 가버리면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참 뭔데 우리는 뭐 12시까지 있어도 되고 지는 먼저 가나? 뭐 이렇게 해서 인정받기 어렵다. 말 되는 것 같아요. D'과 B를 보겠습니다. 딸이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하면 딸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렇죠. 왜냐면 차 10시에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참석하면 안전 보장 못 받습니다. 말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A단계 5개, B2단계 2개를 다 읽어봤더니 말이 어색하지 않고 잘 이어져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문장으로 이런 걸 작성했잖아요. 이 문장을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를 잘하는 것은 문장, 스토리,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하는 역량이 되게 뛰어난 역량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세 딸 둔 가장이다. 딸은 외국 유학 중이고 둘째 딸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 재학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둘째가 집에 오더니 큰딸도 한국으로 돌아갔다. 코로나 때문에. 5명이 살기에는 집이 비좁다. 가끔 함께 살아보되 장기간 함께 살기에는 불편하다. 그렇다고 40평대로 이사 가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제 얘기입니다. 예. 저희 집 5식구인데, 클째, 둘째는 다 독립해서 나가더니 잘 살고 있다가, 우리 세 식구만 살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둘째 딸 들어오더니 큰 딸도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게 금방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냥 지금 아파트로 그대로 산다. 이게 대립이 되죠. 그 전에 아파트 30평대. 동시에 30평대, 40평대 살 수 없잖아요. 40평대 이사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5인 가족이 여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한다. 이거죠. 예, 이유가.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지금 그 아파트 그대로 사는 곳은 왜냐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가 동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5인 가족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5인 가족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유 공간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5인 가족 화목하게 살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식구도 많은데. 말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 부담 주려면 지금 아파트 그냥 살아있고. 그냥 5인 가족이 여유 있는 공간에서는 뭐 40평대 이사 가야 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 이게 제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냈는데 그 대안은 좀 이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여기서 제 워크숍은 잠깐 강의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